여기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 제3국가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서유럽 같은 국가는 발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뜻밖의 대우를 보고 이럴 수는 없다며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요리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유명한 요리 가문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 모두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 출신이자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의 레스토랑은 유럽 대통령들과 국제 외교관들도 찾을 정도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죠. 당연히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커리어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성을 그리는 동안 저는 양파를 썰고 피에로기라고 불리는 동유럽식 만두를 손수 굴렸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유럽 전역의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했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도저히 제 나라에서 배울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폴란드 미식의 보석이라고 불렀고 저는 지금껏 저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아이들은 본 적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파리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요리학교 중 하나인 곳이었죠. 저는 턱을 높이 들고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곳은 세계 최고들만 모이는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제가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그녀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간의 제 노력은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플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작은 아시아 소녀,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의 앞치마를 묶고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아시아는 모두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기부 입학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를 노린 중국인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해보세요. 문화랄 것도 없고 지저분한 식재료와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모습만이 펼쳐져 있는 중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훌륭한 요리사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민지라는 녀석도 분명히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이곳 학교에 입학한 실력 없는 학생이 분명했어요. 그녀의 존재는 제가 했던 모든 연습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건넸을 때도 차갑게 그녀를 무시할 뿐이었어요. 민지는 다소 당황한 듯 손을 거두었지만 저는 여전히 쌀쌀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죠. 하지만 이곳 명문 요리학교에서 한국인 민지를 싫어하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민지는 다른 학생들과 너무도 잘 어울렸거든요. 저는 그들이 자존심도 없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개발도상국 출신의 실력도 없는 녀석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지 저는 더더욱 민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민지의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 민지와 함께 어울린다면서? 민지는 기부금으로 이곳 학교에 입학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걸 알고도 민지와 어울리는 거라면 정말 유감이네. 나는 2주 전에 온라인에서 민지가 일전에 선보였던 레시피를 봤어. 아마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것이 분명해. 처음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저는 그 변화를 보았어요. 민지는 점점 함께 다니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더니 이젠 제게 들러붙으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한국인의 비열한 비밀을 알아차린 다른 학생들은 민지를 멀리한 모양이었고 결국 제 뒷담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도 민지는 변하지 않더군요. 풀이 죽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민지는 항상 미소를 짓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리 실습 과정에서 루이가 손가락을 베었을 때 민지는 가장 먼저 거즈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라가 소스를 너무 많이 낭비해서 부족해지자 민지는 주저없이 자신의 소스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왔을 때 민지는 깨끗한 수건을 건네며 빨리 말리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늘 친절하고 우호적이었어요. 제가 민지에게 차갑게 대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녀를 더욱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민지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들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제 재능을 갈고 닦았고 폴란드에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겁줄 수도 없고 수치심을 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지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민지는 결코 제게 반격하지 않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민지가 미소를 짓거나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 수치심에 더 가까운 무언가의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감정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속삭였습니다. 제가 직접 민지가 감추고 있는 추악한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그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녀의 친한 척을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인 척하면서 저는 그녀에게 정말로 근본 있는 요리가 무엇이며 또 재능의 격차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바로 옆에서 보여줄 것이고 민지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며 스스로 커리어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과 비리, 부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고 저는 제가 직접 민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저희의 수업은 기술훈련 및 이론 수업에서 공식 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제 실습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으며 모든 시험은 순위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쭐했어요. 바르샤바에서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하고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요리를 했으며 심지어 아버지를 도와 국빈 만찬을 준비하기도 한 저였어요. 이런 애송이들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나 한국인 민지 같은 부정입학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가자들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 요리는 늘 기술적이지만 영감을 주지는 못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야생버섯과 마늘크림을 곁들인 제 시그니처 피에로기 요리는 예측 가능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송어 타르타르에 고추냉이 거품을 얹었지만 여전히 심사위원들은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나쁘지 않네요 라고 평가할 뿐이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을 뿐이고 폴란드에서나 알아주는 요리사지 세계로 나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의 경우는 놀라웠어요. 그녀는 상위권의 순위도 아니었고 늘 1, 2위를 독차지하며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항상 최고 순위에서 머물렀거든요. 민지의 첫 번째 요리는 삼계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닭고기 수프 따위의 예상 가능한 음식이 어떻게 1위를 거둘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의 삼계탕은 서양식으로 해석한 한국 음식인 삼계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소박한 닭고기 수프가 아니었어요. 민지는 사프란 쌀과 대추로 가득 찬 닭고기를 백포도주와 로즈마리가 담긴 수정처럼 맑은 인삼 육수에 목욕시켰습니다. 얇은 표고버섯 조각이 꽃잎처럼 떠 있었고 그 위에는 구운 인삼뿌리에 섬세한 레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은 은은하고 동양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더군요. 심사위원들은 인상 깊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민지의 요리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후 박수갈채를 보내더라고요. 동서양의 균형을 이해하는 학생이로군요. 아주 흥미로운 향입니다 라고 한 프랑스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가를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민지가 심사위원이나 선생님들을 전부 돈으로 매수한 뒤 돈으로 호평을 구매한 것이 틀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두 번의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녀가 늘 비리로 얼룩진 심사위원만 만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다음 심사에서 민지는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번에 민지는 고추장 아라비아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붙인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요리가 심사위원들에 의해 3초 만에 스쳐 지나가지며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심사위원들은 민지의 요리 앞에서만 몇 분이고 머물더군요. 그리고서는 감탄했어요. 훌륭해요. 특히나 고추장 소스는 훌륭한 융합이에요. 한국식 발효 고추장을 클래식한 토마토 베이스로 잡고 쉐리 식초를 살짝 뿌린 후 부서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와 마이크로 바질로 장식했다고요? 완벽한 균형입니다. 매콤하지만 정제되었고 대담하지만 조화롭습니다.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잘 쓰여진 시처럼 입안의 따뜻함의 흔적을 남기는군요. 이건 동서양을 초월한 하나의 작품이에요. 당신은 파스타를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로마의 대화입니다. 단연 이번 평가에서 가장 수준 높은 요리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극찬을 하더군요. 그런데 더욱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은 이렇듯 민지가 만든 요리가 1등을 하자 학생들은 저처럼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닌 민지의 퓨전 한식을 맛보기 위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식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또 자신도 자신의 조국의 음식과 한식을 섞어서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며 엄청난 연습을 하는 멍청이도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자존심도 용기도 없는 놈들 같았어요. 함께 부정심사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모자랄 판국에 한식을 인정하고 있기나 하다니 아무래도 이곳 학교의 학생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상하고 참을 수가 없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민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명성과 수준을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고구마 당면을 패티처럼 겹겹이 쌓아 올렸고 다진 애호박, 야생버섯, 절인 당근을 넣고 트러플 캐비어와 간장 발사믹 유약을 얹은 트러플 잡채를 선보였는데요. 이건 프랑스 음식처럼 보였지만 엄연한 한식이었고 한국 냄새가 나며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났죠. 저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비전, 균형, 시장성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식이 이렇게나 수준이 높고 응용성이 무궁무진한 줄 몰랐다며 한식에 대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또다시 저조한 점수만을 받으며 완전히 몰락할 뿐이었죠. 저 또한 폴란드 요리의 세계화를 위해 이곳 학교에 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폴란드의 우수한 요리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유럽 전역의 폴란드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한식만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제가 선보인 폴란드 요리는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도 없었기에 저는 결국 질투심과 열등감에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제 마음은 원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때 하찮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온 녀석이 어떻게 매번 저를 이기고 짓밟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기술이 있었고 혈통이 있었어요. 여기 있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그런데도 민지는 매 라운드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리만 하고 학교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지는 이곳 요리학교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부적절한 후원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 한국인 녀석을 박살내고 말겠어. 그리고 놀랍게도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요리 현장 실습 평가를 위해 이탈리아로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흥분해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의 공항은 명성이 높았습니다.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극악의 불친절한 태도를 가진 국경 요원들로 말이죠. 그리고 소위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면 이곳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솔직히 폴란드 여권도 이탈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과 다른 점은 저는 여전히 유럽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지는 힘이 약한 국가에서 온 탓에 모진 대우만을 받고 쫓겨나게 되겠죠. 특히나 이번 이탈리아에서의 평가는 배점이 상당히 높았기에 저는 이번 평가에서 그간의 최악의 성적을 만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학교는 성적 미달자에 대해 퇴학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퇴학의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폴란드의 자존심인 제가 이곳 요리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저는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넘어 폴란드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 평가에서 만회할 기회가 생겼고 오랜만에 뛸 듯이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는 민지를 보며 저는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했죠. 돌 같은 얼굴의 이탈리아 국경요원이 경멸의 눈초리로 한국 여권을 뒤척이며 빠른 질문으로 민지를 괴롭히고 결국 추가 검사를 위해 옆방으로 에스코트한 후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는 민지의 얼굴과 반 전체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 저는 도장이 찍힌 여권을 들고 고개를 높이 들며 그녀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민지, 어쩌겠어? 내 조국은 유럽에 속하지 않는걸?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민지는 비행기의 제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흥분한 채 창밖을 바라보더니 제 쪽으로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아. 저는 비열한 미소를 감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둬야 할 거야. 어쩌면 매우 고된 여행이 될 거거든. 민지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민지가 무너지는 환상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줄은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경요원들은 그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유럽 선진국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신경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지는 일전에 서유럽 선진국 출신의 학생들과는 다른 국적을 가졌거든요. 민지는 앞으로 나서서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떨림이나 긴장도 없더군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공항 요원은 서유럽 여권을 가진 학생들처럼 민지를 3초 만에 통과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녀에겐 환영한다는 말을 하며 미소를 지어주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녀에 대한 질문이 왜 없는 건가요? 심지어 그렇게나 깐깐하다던 이탈리아 공항 직원이 무표정이 아닌 미소를 지어준다고요? 민지는 제가 마음속에 지은 가상의 극장 전체가 방금 불에 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죠. 폴란드는 분명 유럽이긴 하지만 서유럽 선진국이 아니었거든요. 여권? 요원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요원은 제 여권을 보더니 방금 전에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눈썹을 찡그렸어요. 방문 목적은? 그가 요구했습니다. 요리 실습입니다. 방금 전에 통과한 학생들과 같은 이유죠. 하지만 그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제 폴란드 여권을 째려보더니 이내 여기서 기다려라는 말을 끝으로 다른 동료 요원을 불렀거든요.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다른 공항 요원을 바보처럼 따라갈 뿐이었죠. 금속 테이블, 장갑을 낀 보안 요원,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저는 강제로 재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수치스러운 팻다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팻다운 검사는 동성끼리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항의하자 보안 요원은 제 말을 듣지도 않더군요. 당신에게 약이나 무기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요즘 많은 동유럽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길래 평소 행실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그들은 제 여행 가방을 열고 속옷을 뒤지고 제 프랑스 요리책을 폭발물처럼 뒤집었습니다. 귀가 붉게 타올랐고 손이 떨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참았어요. 대신 저는 속사포처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답답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앞에 있던 여자, 그 아이는 한국에서 왔어요. 서유럽 출신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가난한 국가일지도 모르는 작은 아시아의 국가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한마디도 묻지 않고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폴란드 출신이에요. 유럽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왜 당신은 저를 그녀보다 더욱 혹독하게 취급하는 거죠? 제 질문에 보안 요원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더군요. 그는 천천히 서류에서 눈을 들어 연민과 불신 사이 어딘가를 맴도는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씁쓸한 자존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화를 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름조차 없던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족인 것처럼 대우받고 있어요. 그러자 직원은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신의 한국인 친구가 왜 3초 만에 통과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선 그 소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보다도 고평가받는 여권이죠. 한국의 여권 파워는 자그마치 세계 2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인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당신네들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가짜 서류나 불법 무기, 약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모범적으로 여행하고 현지인을 존중하죠.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둘째,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의 주요 국방 및 기술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휴대폰을 좀 보세요. 그는 제 휴대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스마트폰은 한국산 반도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당신은 제대로 된 성능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당신의 부모님의 차량은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당신의 자동차에 스마트 기능이 있다면
그건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한국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것이죠. 이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요? 삼성 센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없다면 우리 공항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겠죠. 한국은 늙어버린 유럽 기술을 대체하며 문명을 선사해준 새로운 기술 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국민을 홀대하겠어요? 그들이 없으면 유럽은 20세기로 돌아가 버릴 것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대단한 국가였다니 이건 정말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해서 억지를 부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기에는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그러나 공항 요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봐요. 매년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범죄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줄을 서서 규칙을 따르고 큰돈을 쓰고 감사의 마음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그런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고 싶을까요?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계적인 경제대국 출신의 사람들을요? 그들이 없으면 이탈리아의 관광산업과 명품산업은 붕괴되고 맙니다. 한국 국적자를 이유 없이 홀대했다간 한국의 막대한 자본이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국가로 향할 텐데 그러면 이탈리아의 어떤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지 예상은 해봤나요? 반면에 폴란드요? 그들은 우리의 관광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제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저 치안 문제만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리가 없어요. 그래도 폴란드는 유럽 국가잖아요. 어떻게 한국에 의해 모든 면이 압도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나 콧대 높다던 이탈리아 공항 요원들이 한국의 발 아래에서 빌빌기는 장면은 분명 제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얼빠진 표정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속사포 같은 말을 쏟아냈죠. 당신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20년 전 한국은 분명 인지도 자체가 없는 국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방문객을 나쁘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현재 한국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사소한 뉴스마저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전 세계 대중들에겐 좋은 화제거리가 되거든요. 즉, 우리는 한 번의 외교적 실수로 무역거래, 문화교류, 더 나쁜 건 기술 협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한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한숨을 쉬며 이제 덜 짜증나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유럽인들은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구식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들은 오래전에 우리를 지나쳤어요. 시대에 뒤처진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도 같은 유럽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개탄스럽지만 현실은 현실인걸요? 저는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국이 허가됨과 동시에 저는 아까의 팻다운 검사 때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며 도망치듯 그곳에서 빠져나올 뿐이었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벽 옆에서 제 여행 캐리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민지가 있더군요. 저는 추가적인 인터뷰를 받느라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야 했고 그녀는 상당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음에도 민지는 여전히 짜증 하나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선생님들과 여러 학교의 관계자들조차 전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나 경멸하던 민지만이 제 옆에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침묵 속에서 터미널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단지 우연의 일치, 그저 공항 직원들의 변덕이나 실수가 분명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도착 게시판에서는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 등의 언어로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어가 아니었고 러시아어도 아니었어요. 그 강대국들의 언어 중에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화장실 근처에 스마트 키오스크가 디지털 가이드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어 옵션은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였습니다. 폴란드어는 당연히 지원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사용자 수를 자랑하는 스페인어조차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노인이 한글의 모양이 신기했는지 한국어 버튼을 두드리다가 그의 아내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 민지는 이러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탈리아 공항이 폴란드어를 지원한다면 폴란드 전역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드디어 폴란드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며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환대와 대우가 일상적인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근처에는 글로벌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을 위한 부스가 정중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폴란드 부스?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은 아무도 폴란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같은 유럽 국가라도 확연한 대우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어요. 다른 모든 부스가 텅 비어 있을 때도 한국 부스만큼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복을 입은 이탈리아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과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의 작은 샘플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수많은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 부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케이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으며 차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공항 이용객이 한글과 이탈리아어로 인쇄된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뒤적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차이였습니다. 문화 수준과 인지도, 호감도 등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최고였고 제가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려치고 있는 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집결지에 도착했고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각 학생들은 개인이나 팀을 이루어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현지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메뉴, 마케팅, 서비스 등은 평가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저 많은 매출을 거둔 쪽이 승리하는 구조였죠. 이번 평가는 학교 성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으므로 저는 이번 실습의 점수에 따라 퇴학을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때와는 달리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껏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공항에서는 절망만을 느꼈고 솔직히 귀빈들에게 대접할 요리만을 만들었던 제게 일반적인 이탈리아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간단하면서도 인상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에도 개차반의 성적을 거둔 채 쓸쓸하게 폴란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과 가문의 수치가 되어 평생 실패자로 남겠죠. 당연히 제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학생들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자신들의 학교에서의 미래가 걸린 실습인데 누가 꼴찌인 저와 함께하고 싶겠어요? 본격적인 평가가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팀도 없었고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탈리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두 잔을 들고 서 있는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서 제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실습에서 대담한 일을 하고 싶어.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음식을 이탈리아 전역에 알리고 싶거든. 그리고 우리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유럽 출신이잖아. 나는 한식을 만들 테니 너는 유럽인들의 입맛에 잘 맞도록 현지화 과정에 도움을 주면 돼. 어때? 나와 함께 하겠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실전에 강하잖아. 분명 우리 부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우리는 빠르게 요리를 만들며 그들에게 양질의 요리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민지는 꼴찌인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1등인 민지에게 먼저 팀을 꾸리자고 제안했고 또 그녀는 이미 한식을 현지화한 레시피까지 전부 준비해왔기에 딱히 제가 도와줄 일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민지는 제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모욕하려 했던 사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 자신의 언어, 조국, 존재를 조롱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지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염치가 있었다면 그녀의 제안을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겐 생존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렇게 염치 없이도 민지의 제안을 수락한 뒤 떨리는 심장을 애써 붙잡고 민지와의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와 위대함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이탈리아 현지인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스 주변에는 같은 국가인 이탈리아 부스나 미식의 국가인 프랑스 부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이탈리아의 대중들은 익숙한 맛에 끌려 다른 부스로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간이 부스 오픈 당일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스는 사람이 꽉 차다 모텔 줄까지 서고 있었고 줄은 다른 많은 부스 중에서 가장 길었거든요. 첫날이라 저희가 어떤 음식을 선보일지도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저희 부스에 기꺼이 줄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소식에도 민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러고는 이들이 자신의 음식에 만족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지 혹여라도 한식이 이곳에서 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던 저를 흘끗 쳐다보더군요. 나탈리아, 준비됐어? 그렇게 요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요리는 민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요리이자 요리 평가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았던 아라비아따 떡볶이였습니다. 바삭한 껍질과 쫄깃한 속을 위해 팬으로 구운 수제 한국떡은 이탈리아의 사랑받는 아라비아따와 함께 한국의 고추장을 결합한 소스로 차려졌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며 톡 쏘는 대담한 맛에 마늘 오일을 겹겹이 바르고 신선한 바질 쉬폰레이드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는 특히나 여성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떡볶이는 개시 30분 만에 전부 팔려나갔을 정도니 이건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에 맞춤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떡볶이를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 선보인 음식은 바로 떡갈비 파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받는 다진 갈비 패티인 떡갈비와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운 샌드위치의 융합이었어요. 소스는 역시 고추장 베이스였습니다. 고추장 아이올리에 양파, 구운 가지를 떡갈비와 함께 치아바타에 끼워 넣은 떡갈비 파니니는 휴대성도 간편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저는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민지는 얼마나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동서양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단 말인가요? 또한 저는 한식에 무궁무진하게 응용되는 융통성에 다시 한번 감탄할 따름이었어요. 폴란드 요리는 이렇듯 다른 나라의 요리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한식은 맛과 더불어 건강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요리였기에 저는 감히 이런 나라를 얕잡아 본 과거의 제가 떠올라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요리는 바로 불고기 피아디나였어요. 민지의 이탈리아 길거리 음식에 대한 천재적인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요리였죠. 그녀는 달콤한 간장 양념 불고기를 얇게 썰어 바삭한 피아디나 플랫브레드에 아르골라, 참깨 아이올리, 다진 절인 무와 함께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형적인 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깨물었지만 그들은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자신은 한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만큼 불고기는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음식이었어요. 피아디나 재료가 떨어지자 민지는 불고기 피아디나를 불고기 피자로 메뉴를 바꿔버렸어요. 물론 이탈리아인들은 민지의 한국식 불고기 피자를 피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불고기 피자를 기존의 피자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며 불고기 피자는 틀림없는 한식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정말로 저는 민지의 요리 솜씨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존경스러웠지만 한국 요리의 과학적인 부분과 응용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국 요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혁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고 이건 한국인들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들은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문화를 잊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부스에만 사람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 있자 이탈리아 음식 평론가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한식이 어떻게 2억만이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호불호 없이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민지는 놀라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균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매콤하고 달콤합니다. 발효되었지만 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효과가 있어요. 한국의 음식은 다른 나라의 고유의 맛을 지우지 않고 함께 춤을 출 수 있죠. 그리고 그날 한국은 밀라노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냐고요? 당연히 저희의 한식 부스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1위를 따로 선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2위와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1위였거든요. 손님들은 자신들의 이메일, 인스타그램, 명함을 남겼습니다. 한 이탈리아 여성은 결혼식 음식을 제공하는지 묻더군요. 교수님들은요? 그들은 부스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최종 결과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뒤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등을 한 것도 모자라 학교 창립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과 최고로 높은 손님 만족도를 기록하며 역사를 갈아치우기까지 했더군요. 그리고 이젠 모두가 한식을 수준 높은 요리라고 인정하는 만큼 학교 측은 다음 학기부터 한식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신설하겠다는 공지까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한식은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게시판을 계속해서 쳐다볼 뿐이었어요. 꼴찌만을 거듭하던 제가 게시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다니요. 저는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퇴학을 당해 패배자로 남는 일 따위는 없어진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제 안도감은 이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던 질문이었죠. 왜 민지가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자판기 밖에서 2명의 프랑스 학생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인정을 받아서 정말 기뻐. 그녀는 그러한 인정을 충분히 받을 만한 녀석이거든. 이라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민지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소녀에게 그렇게나 인내심을 가지는 것을 좀 봐. 그 오만하고 기분 나쁜 녀석 말이야. 그녀의 이름이 뭐였더라? 나탈리아였던가? 매일 꼴찌를 면치 못하던 열등생 말이야. 맞아. 나탈리아는 정말 끔찍한 녀석이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탈리아는 항상 사람들을 험담하고 자신이 마치 우월하다는 듯 행동하곤 해.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민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제 험담으로 인해 민지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갈 데 없는 그녀였기에 제 곁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오만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지를 가짜와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고 그동안 민지는 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이죠. 즉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민지가 아닌 저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럼에도 여전히 민지는 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저를 보고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또한 충분히 혼자서 부스를 운영해도 되었음에도 민지는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열을 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곧장 찾아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민지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줬냐고? 그건 나 또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에서 그다지 유명한 국가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차별을 받았고 또 내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고 나 스스로와 약속했어. 그리고 내 눈에서 내 과거의 모습을 보았지. 도움이 필요하고 외로운 그 눈빛 말이야. 그녀의 답변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 품고 있던 모든 증오, 자부심, 그리고 독이 비를 맞으며 종이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문화, 사람들의 수준, 경제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매우 강력한 국가임에도 약자를 품어줄 수 있는 대인배적인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